일반적인 머신하고 기센 6kg짜리 사이클론 없는 모델은 구조가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청소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디가 고장 나거나 청소를 하고 싶을 때 기센 본사에서 사람을 부르면 기본 20만 원 이상이 한 번 나올 때마다 나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카페 실무 매뉴얼 쓰신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좋은 커피를 만들려면 100의 노력이 필요하면 안 좋은 커피를 안 만드는 데는 10의 노력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기본적인 루틴을 계속 돌리는데 10의 노력만 하면 안 좋은 커피는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 하는 루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매일 로스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체프통에 체프가 쌓이고요. 쿨링 트레이에 찌꺼기들이 많이 끼고 드럼 내부에도 연두 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팅을 마치고 나서 여기 통을 열어줄 수 있는데 보통 여기에 체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구조물이 있어서 체프를 청소기로 이용해서 먼저 빨아주는 식으로 하고 쿨링 트레이 이물질들이나 커피 찌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럼 내부에 있는 체프까지 청소기 이용해서 전부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이 루틴만 매번 해줘도 쿨링 트레이가 막히거나 때가 끼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일 루틴은 끝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 모든 작업이 끝나고 해주는 거를 할 텐데요. 쿨링 트레이를 돌리다 보면 쬐끄만 커피 찌꺼기들이 아래로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청소를 안 해주면 쿨링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진짜 심한 로스터리들은 이 안에서 불씨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를 들어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들면 좋고요. 얘는 외부로 가져가서 에어건으로 전부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쳐놔서 막혀있는 구멍 없이 거의 다 뚫어주는 편이고요. 청소기 이용해서 다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타공판이 막혀서 풀링이 좀 느려지거나 비위생적으로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청소하긴 했는데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데 얘네도 청소기로 다 청소를 한번 해줄 겁니다. 얘네를 들면 여기 뚜껑이 있는데 이 안에 더 보시면 사이클론 형태를 대체하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 줄 겁니다. 이 부분에도 스케일이 많이 껴 있거든요. 헤라 같은 거 이용해서 스케일 없이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헤라 같은 걸로 이용해서 밀어주시고 사이클론 내부 벽면에 스케일이 많이 껴있거든요. 몇 배치 안 돌렸는데 벌써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이런 데도 이런 헤라 같은 걸로 다 긁어서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너무 안 하다 보면 배기에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벽면 다 긁어서 청소기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이클론 내부 청소랑 부품 청소 그리고 쿨링 트레이 전체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해줄 수 있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날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일자 드라이버 있으시면 얘네로 베어링 청소를 안 해서 드럼이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센 로스터나 베어링 일체형 머신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베어링이 멈추게 되면 교체하는 것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가 베어링 부분이고 그리스 칠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 얘네들은 드럼을 돌리면서 해야 돼서 아까 정비해뒀던 부품들 중에 뚜껑 부품을 꼭 닫아서 작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그리스가 돌아가는데 이 안에 보시면 이런 볼들이 열에 눌러붙거나 하면 드럼 자체가 멈춰서 정비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센사에서 추천하는 열에 강한 그리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약한 그리스를 쓰면 생각보다 이쪽에 받는 열이 많기 때문에 녹아서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열용 그리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 같은 걸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닦아주시고요. 드럼 작동시키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기존에 있던 그리스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그리스들이 있거든요. 기존의 그리스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새 제품을 이 정도 떠서 발라줄 거예요. 볼 있는 곳 위주로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안에 있던 예전 그리스들도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너무 과하게 넣다 보면 이 그리스들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사 측에서도 너무 많은 그리스들을 도포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더라고요. 반짝반짝이고 공들이 잘 굴러가는 윤활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하고 대신 자주 해주는 걸로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샘플봉도 따로 빼서 정비해 줄 거고요. 유리 스크린 부분도 분리해서
여기는 불을 체크할 수 있는 쪽인데 얘가 더러워지는 것보다 얘는 훨씬 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앞쪽에 해줄 때 저희는 정비를 같이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유리 청소를 자주 해주는 이유가 유리 부분에 커피 기름때가 되게 많이 껴요. 근데 안 닦고 그냥 검하게 끄시는 분들도 계신데 로스팅을 많이 하다 보면 껴져 있는 검은 재가 안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로스팅 할 때. 그러면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고기가 바짝 탔을 때 나는 짠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부분도 웬만하면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쓰는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고 얘도 같이 이렇게 담아 놔줄 겁니다. 뜨거운 물 받아서 머신 청소할 때 쓰는 탄산칼슘 약품이거든요. 200ml 정도 담았으면 한 5g 정도 꽤 고농도로 타줄 거고요. 얘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아서 불려줄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나무니까 이 부분을 안 닿게 해주시고 청소하는 동안 불렸다가 수세미 같은 걸로 긁어서 다 닦아줄 겁니다. 이거 분리하는 김에 드럼 간격 조정하는 거 어느 정도 알려드리면 육각 렌치 이거 3개가 있어요. 얘를 조금 풀어주고요. 이렇게 풀어주면 움직일 수 있어요. 드럼을 돌리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팽창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긁혔던 앞판이 여름에는 긁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얘를 반시계로 돌리다 보면 조금씩 긁히는 소리가 나요. 조금만 더 조여보면 이렇게 드럼이랑 드럼 앞판에 걸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려주면 이렇게 안 나는 상태에서 조금 여유롭게 벌려주시고 얘를 조여주시면 많이 붙어 있으면 앞판에 긁히기 때문에 기계에 손상이 생기고요. 반대로 얘네가 너무 멀어져 있다 보면 열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드럼과 드럼 앞판 사이 공간에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찌꺼기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말은 공기도 많이 그쪽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에요. 로스팅 하는 중간에 이 부분이 너무 넓거나 하면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붙어 있는 게 좋지만 열 팽창이 됐을 때 긁히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월 1회로 해주는 거로 넘어가면 주 포인트는 앞판 청소랑 배기 모터랑 배기 관 청소가 월 1회로 들어갑니다. 스텐으로 돼 있는 머신들은 거의 스케일이 잘 끼진 않는데 이런 주물로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커피 기름이나 체프 같은 게 많이 늘러붙으면서 꺼맣게 끼거든요. 근데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 앞판 부분이에요. 저희가 맘 같으면 주물 부분을 다 떼서 하면 좋은데 베어링 일체 같은 이런 머신들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육각 렌치로 호퍼를 분리해 줄게요. 나사 4개를 분리하면 이 호퍼가 분리가 되고요. 호퍼는 따로 청소해 줄게요. 문짝도 저희가 분리를 해줄 거예요. 고무 망치 같은 걸로 지지하고 있는 원통이 있어요. 윤활유로 조금씩 넣어주면서 앞에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스케일이 껴있는데 되게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울퉁불퉁하게 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울퉁불퉁한 것 중에 조금이라도 내부에 떨어지게 되면 위생상도 안 좋지만 커피 맛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헤라 같은 걸로 앞판 좀 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헤라로 잘 밀어서 청소해 주시고 다 한 다음에 행주로 잘 닦아줘서 커피에 닿는 부분이 최대한 깨끗할 수 있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를 이렇게 긁어 줄 건데 공간이 워낙 적기 때문에 큰 헤라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잘 부러지지 않는 칼날 같은 걸로 해줄 건데 얘도 헤라용 칼날이라서 거의 웬만하면 부러지지는 않는 칼날입니다. 손을 넣어서 울퉁불퉁한 거나 껴있는 거를 다 긁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로스팅 하는 동안에 계속 커피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온도계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온도계를 빼서 청소하는 걸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온도계를 한번 뺐을 때 각도나 깊이에 따라서 조금만 틀어져도 온도가 꽤 많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를 하신다면 이렇게 열었을 때 행주 같은 걸로 닦아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얘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온도계 스코프가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육각 렌치를 풀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행주로 한번 닦아줄게요. 아까 앞판 청소했을 때 이 드럼 내부로 떨어진 재 같은 거는 청소기로 한번 다 밀어줄게요.
이 드럼은 요즘 나오는 애들은 다 좋은 재질로 돼 있어서 이 앞에 주물판처럼 쉽게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행주로 알코올 묻혀서 잘 닦아주는 정도만 해도 유지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 뒷판을 기생 키로 열 수 있거든요. 얘로 열고 문을 들어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위에 판도 저희가 열어줄게요. 그리고 이 위 상판도 한번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상판 열고 나면 아까 안 보였던 배기 온도계를 볼 수 있어요. 이 호퍼 부분을 뺐을 때 이쪽으로 꽂혀 있거든요. 상판을 열면 이쪽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센 정비할 때 섬유가 유리 섬유라서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장갑을 꼭 껴주세요. 관을 드러내줄 건데 이 관이 뭐냐면 사이클론 쪽으로 가는 배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론 일체형 모델이다 보니까 정비를 할 때 이런 관을 꼭 분리해줘야 안에를 더 볼 수 있거든요. 나사 하나만 분리해주면 분리할 수 있거든요. 흔들다 보면 이 배기관이 빠집니다. 모터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드럼을 돌려주는 모터고 쿨링 트레이 모터예요. 그래서 쿨링 날개를 돌려주는 모터고 왼쪽에 있는 게 배기 모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쿨링 팬 모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줄 때 배기 모터를 제일 많이 봐줘요. 나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분리해 줄게요. 이렇게 배기 모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중앙에 있던 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프를 버리고 나가는 길인데 사이클론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저 관이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 관을 꺼내서 저희가 긁어서 벗길 수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배기가 연활하지 않거든요. 배기 모터가 모든 머신 부품 중에서 제일 더러워지는 부품 중 하나거든요. 청소를 자주 안 해주면 불이 되게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이 날개 부분에 스케일이 되게 많이 끼는데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를 해주니까 그렇게 많이 끼지 않는데 한 달 이상 안 해주면 무조건 이 부분에서 불씨가 붙거나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저희는 다 이렇게 긁어서 청소하거든요. 이 제조사 측에 문의했을 때도 은색이 나올 때까지 벗겨주는 거를 권장드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부분이랑 모터와 날개 사이의 부분을 잘 긁어서 스케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터가 들어있던 상자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에서 또 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아까 사용하셨던 칼날 같은 걸로 특히 이런 벽면에 스케일이 많이 껴있거든요. 청소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벌써 끼기 시작했어요. 방금 긁어준 거 그 아래로 배기관이 통과를 해서 아까 사이클론 쪽으로 가거든요. 가운데 있는 이 관이 메인 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벽면 쪽에 관이 하나 있어요. 로싱 하다 보면 이 기류가 호퍼통에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분리했던 배기관을 통해서 이 사이클론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이 제일 더러워지는 스케일이 많이 끼는 관 중에 하나예요. 이 관을 저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 부분은 저희가 에어건을 통해서 이쪽에서 한 명이 쏴줘서 저쪽에서 진공청소를 다 빨아들이는 식으로 청소를 꼭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배기 모터랑 배기관 쪽 청소를 해주고 이쪽 배관도 같이 청소를 해주거든요. 저희가 이 머신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600km 정도 하고 있거든요. 500km 기준으로 월 1회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사용량이 더 많다거나 하면 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기관에 먼지가 쌓이게 돼요. 얘네들에서 불씨가 쉽게 붙어서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화력 중심의 제연기를 사용했을 때 이 불씨가 옮겨 붙기가 쉽습니다. 야외로 가지고 나가거나 해서 전부 다 긁어서 청소해주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해주는 게 있는데 드럼 뒷부분의 베어링이랑 쿨링 모터를 돌려주는 팬인데 얘네 두 개는 사실 자주 필요하진 않은 부분들이에요. 뒤에 모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나사가 있고 이쪽에 큰 나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풀면 모터 내부에 있는 그런 윤활유가 다 새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손대지 마시고 이쪽에 큰 모터 하나만 저희가 손을 대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어줄게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를 뒤로 빼줄게요.
보턴을 드러내고 나면 이 그리스 함이 얘도 있습니다. 검은색 나사 육각 렌치로 3개를 풀면 되고요. 이 앞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만 해주는 게, 앞부분은 열이나 압력을 많이 받는데 뒷부분이라 그렇게 열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전에 발라줬는데도 그리스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앞에 베어링 정비했던 것처럼 일자 드라이버로 기존 거 다 걸러주고 발라주는 식으로 똑같이 정비해 주시면 됩니다. 쿨링 모터 팬인데 얘도 배기 모터에 비해서 얘는 스케일이 거의 끼지 않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렌치로 배기 모터 구조랑 똑같은데 얘는 쿨링 팬 쪽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이쪽으로 관이 나 있고, 이 관은 뚜껑이 덮여 있었잖아요. 뚜껑 아래는 사이클론이고 이 위에는 쿨링 팬인데, 이 관이랑 쿨링 모터 팬 쪽이랑 이어져 있어서 아까 에어건 같은 걸로 이쪽에서 이렇게 쏴주시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아까 배기 모터 팬 청소한 것처럼 그 모터 쪽은 다 긁어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꽤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깨끗이 저희처럼 청소해서 맛있는 커피, 그리고 좋은 커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